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트루브 TV 방송입니다. 제가 한 열흘 정도 지금 방송을 못하고 오늘 드디어 2020년 5월 14일 날짜로 트루브 방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유는 제가 다리를 다쳐서 한 6일 정도의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는 거의 치료가 완료가 돼가지고 제가 한 열흘 정도 저 개인적인 외상 치료 때문에 제가 걷지를 못했습니다. 심한 다리 부상으로 인해서 뼈를 다쳐가지고 그래서 그거 하는데 기부스를 한 채로 현재 병원에 입원이 된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방송을 못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에게 대단히 죄송하고 또 이어서는 좀 더 알차고 더 유익한 방송을 여러분에게 더 보답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이어서 제목은 미연준의 동업자 블랙락은 이 투자 항공모함급이다. 그래서 1편으로 1, 2편으로 나눠서 방송을 하겠습니다. 내용은 차츰 들으시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사회학자며 이 자본론에 대항할 수 있는 이 현재의 작금의 여러가지 어떤 금융에 대한 지식, 금융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총론을 책을 쓴 페터 필립스 교수입니다. 이 페터 필립스 교수는 현재 경제 사회학자로 매우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썼던 자이언트, 더 글로벌 파워 엘리트입니다. 이 자이언트가 아마 이제 하나 큰 타이틀이고, 여기 타이틀이고, 더 글로벌 파워 엘리트, 뭐 이 책 내용이 아무 최근에 미국에서는 매우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현재 이 책을 구입을 해서 현재 읽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 책 내용들이 좀 많이 발전이 됐었고, 두 번째는 신현철 국내 국제정치 대표 작가입니다. 그분이 썼던 최근의 페이퍼입니다. 구제금융과 경제 홀로코스트 앤드 블랙락이라는 그런 내용을 제가 두 가지를 편집을 해서 현재 이 블랙락이 어떤 회사고 패드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그런 내용을 밝히려고 합니다. 네. 19위에서 미국이 무제한 양적 완화 등 그 다음에 구제 금융 프로그램을 발동을 하여 무한한 현재 자금을 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구제금융이 어떤 식으로 전개됐는지를 복귀하는 측면에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 의회가 이번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국제금융법안을 통과시켰죠. 그래서 그 법안은 현재 이름이 카레스 액트라고 미 연준과 미 재무부는 연준이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는 일을 구분 없이 이 글로벌 럼버 자산 운영인 블랙락을 낙점을 해서 구제금융에 대한 자금 살포를 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랙락을 저도 이쪽 분야에 현재 여러분과 함께 그 유튜브를 한 지도 꽤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회사에 대한 존재 가치를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어마어마한 회사고 이 세계 자산을 다 엉켜쥐고 있구나. 그래서 그런 놀라운 사실을 알게 돼서 여러분과 같이 하는 시간을 갖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어떤 구체적인 입찰 과정도 없고 그 미 재무부의 이 스티븐 무니신의 추천에 의해서 성사가 됐던 거로 언론 보도에 의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블랙락이 2008년 리만 브로더스 사건, 그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로 연준과 미국 재무부가 한 덩어리가 돼서 이 블랙락이 역할이 2008년도에 이어서 2020년도 코로나19 때도 똑같이 역할을 했는데 그때보다도 더 큰 비중, 그때보다 더 많은 현재 패드가 할 수 있는 일. 패드는 우리가 이야기하면은 미 연준이 미국 재무부와 합의하에 더 특히 연준이 현재 구제 금융 프로그램인 여러가지 등등도 있지만은 양적 완화, 무제한 양적 완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발행됐던 채권, 특히 장기물 10년짜리 기준으로 그 이상을 매입을 해주는 그러한 부분이 우리가 일명 양적 완화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이 주된 역할인데 그 외에 연준이 할 수 없는 회사채, 요새 뭐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하이힐드 채권, 이게 투기 등급을 가지고 있는 신용이 낮은 투기 등급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발행된 채권가에도 그 연준이 현재 매입을 하겠다고. 근데 그러한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연준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우회적인 방법으로 보통 많이 하게 되는데 그때 블랙락을 이용했지 않겠냐. 그렇게 분석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서프라임 때 금융위기 때 한 이 블랙락이라는 회사가 한 1조 달러 수준이었는데 2018년도에는 한 5조 달러, 2019년도에는 6조 달러, 현재는 7조 달러가 넘는 자산 운용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랑 정도의 규모는 이 패드보다 현재 패드가 가지고 있는 현재 재무 구조, 자산보다 더 큰 어마어마한 현재 자산을 운영을 하고 있는 규모가 아니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명 지구를 소유한 투자회사라 그렇게 현재 전시를 하고 2020년 구제금융 코로나19에 의한 구제금융 때 또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 블랙락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구조금융으로 나타난 문제자산 프로그램 TARP라고 했었죠. 문제자산 프로그램이 미 연준에 실행되어 연준 대신 이 블랙락이 나중에 레버리지 6배에 해당되는 4조 달러의 해당 금액을 이 금융 분야 쪽에 은행 등등 또 그리고 메가 기업들 큰 뭐 예를 들어서 애플이나 뭐 아마존 뭐 기타 등등 되게 구조금융을 실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역할을 했다는 것은 이 블랙락이 보이지 않게 많은 개인적인 이득을 취할 수밖에 없는 매우 녹아나는 이벤트의 주연 역할을 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도 어김없이 이 구제금융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가은행들, 그 다음에 초국가적 기업들, 그리고 이 블랙락이 이런 어떤 메가은행들, 세계적인 어떤 은행들, 그 다음에 메이저 큰 어떤 은행들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 블랙락이 현재 지분과 주식을 보유를 많이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또 구제금융을 많이 했던 론뿐만 아니로 여러가지 정부가 운영하는 이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직접 나서서 했던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 그러면은
연준 대신 이 펀드, 이 채권이죠. 채권을 도와줘서 이 피를 받는 역할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중간 정도의 피를 받아가지고, 뭐 우리가 얘기하면 이 펀드라는 것은 이번에 구제금융 프로그램에서는 매입을 하게 될 때 단기는 매입을 하지 않습니다. 보통 그 장기 채권을 매입을 해서 현재 금리를 안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수년짜리 일단 사주게 되면은, 그래도 좋은 조건으로.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 그 다음에 MBS,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모기지 채권이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다 역할을 해서 매년마다 이 도와준 대가로 피만 해도 연간 8밀리언 정도를 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회사채 매입 프로그램, 그리고 연준은 이 CMBS 매입, 그 다음에 상장지수 펀드 ETF, 정크본드 매입 등에도 역할을 했던 거로 언론 보도에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문제 자산 프로그램인 이 TARP, 우리가 이해하면 단기 자산 유동화 증권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TARP에 소속되고 있는 뭐 ABS 자산 유동화 증권이죠. 그래서 보통 2008년도도 그랬고 2020년도도 그랬고, 뭐 학자금 대출이라든가 자동차 론 대출이라든가 신용카드 대출을 기초 자산으로 발행해서 이 단기 자산 유동화 증권, 뭐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을 해서 실질적으로 역할을 했는데, 그때 이 블랙락이 매우 큰 숨은 조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와 이 블랙락 현재 CEO 레리 펑크라고 합니다. 레리 펑크, 이분이 만나가지고 현재 2020년 코로나19에 대한 이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논의하는 이 백악관 그 사진이 현재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거의, 이 블랙락 CEO는 거의 해외에 나갈 경우에는 거의 대통령 수준입니다. 대통령급으로 대우를 받고 있는 그런 현재 위치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를 직접 입은 가게, 기업들을 부양하기 위한 법이한 카레스 액트, 코로나 바이러스 앤드 릴리프 앤 이코노미 시큐리티 액트, 약자죠. 이 한 법안이 미 의회에 통과된 5조 달러가 시장에 투입되기까지는 이 금융 기법을 활용한 레버리지를 보통 한 6배에서 한 10배까지 합니다. 근데 보통 한 6배를 적용할 경우에 앞으로도 더 증가돼서 한 29조 달러가 앞으로 금융 섹터와 메가 기업의 론으로 투입될 예정이고 현재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29조 달러가 바드 콜리지라는 더 내비 연구소에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현재 코로나19에 의해서 일부 기업들이 리오픈이 되고 경제활동을 시작하지만은 여러가지 이 경제적인 압박, 코로나19에 대한 구제금융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측할 수 있는 레버리지를 6배만 적용할 경우도 약 한 29조 달러가 앞으로 금융, 뭐 뱅크라든가 뭐 이런 여러가지 부실한 어떤 부분, 그 다음에 기업들은 요새 최근에 회사채를 무한정시에 찍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투입될 예정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 리필 잔치는 결국은 피해를 본 일반 서민 대신 구제금융으로 현재 빚고 있는 메가 금융들, 은행들이죠. 기업들이 다 독차지하고 있다. 실제적으로는 가계에 투입되는 부분은 거의
극소수고 거의 이 금융 쪽, 우리 자산을 운영하는 이런 쪽에 이 앞으로 이어서 자금이 들어갈 예정이다. 그렇게 분석이 가능하겠습니다. 블랙락이라는 회사는 과연 어떤 회사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현재 약 한 7.4조 달러,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7.4조 달러 하면 우리나라 1년 예산이 한 500조 정도, 500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7.4조 달러 같으면은 거의 한 8천조가 돼요. 8천조. 8천조면은 뭐 우리나라 1년 예산이 500조니까 몇 배가 돼 있습니까, 보통? 이야, 대단합니다, 대단. 이런 어떤 규모를 가지고 현재 자산 운영을 하고 투자를 하는 영역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런 목적으로 투자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현재 한 100여 개 국가에 영업 활동을 하고 있고 30여 개 핵심적인 어떤 선진국에 70여 개 지부로 세계 최대의 숨어있는 섀도우 뱅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이치뱅크랑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 JP모간을 세 개를 합친 것보다도 더 큰 자산 규모를 가지고 있는 티라노사우루스 투자회사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50대 기업들 중에서 이들이 지분을 소유를 거의 다 하고 있다. 세계 이름이 나 있는 모든 기업들은 거의 지분을 일정 부분 이상을 다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좀 살펴봤더니 거의 1대 주주는 아니고 거의 한 2대, 어떤 또 회사 같은 경우는 3대 지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독일만 봐도 바스프, 다임리어, 알리앙스, 도이치뱅크의 최대 주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의료보험 관련 보험회사를 싹쓸이 현재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엔 오바마 정권 때 미국 의료보험 민영화 시스템의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었다. 그래서 현재 이 부분도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락이 이 정부와 연관된 커다란 민영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핵심적인 주요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주요 국가들이 공적 자금을 이 블랙락에 맡겨 민영화로 가고 있습니다. 그때 그거 외에도 유럽 각국 정부의 규제 당국이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공적 사정 역할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평가함을 맡기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그래서 또 이러한 부분에까지도 엄청난 수입료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공적 자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 연금, 미래는 지금 유럽은 이 연금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연금 계획을 착실히 실행을 하고 있는 걸로 저도 알았지만은 이 부분까지도 블랙락이 현재 관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 계획은 이 연금 계획이란 구호로 유럽인들은 노후연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전부 다 궁금해 하시고 또 유럽인 자체에 대해서도 이런 어떤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현재 알려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7.4조 달러,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이 7.4조 달러의 이 연금, 이 자산이 어떻게 운영되며 돌아가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근데 전부 다 이 유럽 국가들은 영업 비밀이란 미명 아래 시시하고 유럽 사람들은 소중한 이 삶의 자금을 국가가 아닌
이 사적 금융회사 블랙락이 손에 쥐고 있다는 이런 이 조연 역할, 실제적으로 이 연금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블랙락이. 그러한 부분들이 여러분에게 알리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특히 이제 아메리카, 미국의 사적 투자 공룡 회사가 실제적으로 유럽의 연금 계획을 관리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나토, 특히 군사 분야 같은 경우도 나토 설립의 군사에 대한 자기 결정권 없이 미국과 협력하에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자적 전투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연금, 특히 군사, 경제 이 두 부분이 핵심인데 이런 부분들이 거의 미국과 협력하에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금융, 정치, 애교, 미디어, 교육 분야에서도 갈수록 그러한 부분으로 변질화되고 있다. 그래서 유럽 은행들의 회계감사, 평가 등 공적 역할도 현재 각국 민영화 추진에 있어서 이 블랙락이 조언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런 것들이 어떤 민영화 비즈니스에 관여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금융위기 이 구제금융 프로그램에 이 블랙락이라는 회사가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구나. 그러한 부분이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고 이어서 다음 편에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